개발 이후 거주권 보장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 대건축 단지 아파트값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을 그 사람들한테 좀 알려준다는 게 좀 그게 또 재미가 있더라고요. 안녕하세요, 할타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저번에 재개발 특집 이후로 오랜만에 인사드리는데요. 사실 지난주에 업로드하려고 영상 한 개를 만들었는데 W님하고 상의해서 그냥 업로드 안 하는 걸로 했습니다. 저희는 항상 이래 양질의 컨텐츠를 추구하다 보니까 이건 W님 생각입니다. 그렇게 추구하다 보니까 굉장히 도움되는 아주 양질의 컨텐츠만 업로드해야 된다, 그런 기조가 있어서 지난번에 할타TV 만들었는데 조금 애매한 그런 내용들이 많아서 고민 끝에 편집을 하고 업로드 안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이 유튜브를 하면 주위에서 이렇게 조언도 해주시고 그리고 또 검열도 해주시고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검열을 거쳐서 편집도 당하기도 하고 내용도 일부가 빠지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 업로드가 되는데, 그래서 우리 WD 채널이 업로드가 조금 느린 편인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정확한 정보와 그리고 굉장히 유용하고 알찬 내용만 전달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오늘 컨텐츠를 시작하겠는데요. 그 부동산에 대해서 엄청난 지식을 알려드린다, 그런 취지보다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들, 서로 공감하는 일들, 쉽게 말해서 남들이 다 아는 얘기들을 한번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자, 그런 취지로 조금 가볍게 그렇게 접근을 하겠습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 주식 이야기, 그리고 가상화폐죠, 코인,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부동산, 그리고 저의 짤막한 경험담까지 곁들여서 가볍게 한번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죠. 2008년도쯤에 코스피가 이제 보시면은 800 후반대까지 코스피가 왔었습니다. 얼마였다가 떨어졌냐 보시면 여기가 2100 가까이 올랐다가 확 떨어져 버렸죠. 제가 그때 펀드 열풍이 불어가지고 펀드에 몰빵을 했거든요. 언제 몰빵을 했냐? 요때 몰빵을 했습니다. 요때 몰빵을 해서 조금 오르다가 계속 떨어졌는데 총 투자금이 거의 한 7천만 원 정도 들어갔었는데 계속 하락을 했습니다. 그 시절에는 굉장히 악몽으로 다가왔거든요. 그때 제 일과가 아침에 출근을 하면 코스피 지수를 확인합니다. 코스피 지수를 확인하면 폭락으로 시작을 해요. 그리고 펀드 투자할 때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미래에셋, 차이나솔로몬, 친디아, 디스커버리, 차이나 쪽에 그때 차이나, 인디아 그렇게 하면서 그쪽으로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저도 차이나 쪽에 비중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코스피 확인하면 폭락을 하고 그 다음에 10시에 중국 증시가 개장을 하거든요. 떨어지고 11시에 또 홍콩, 제가 그때 주력으로 삼았던 홍콩이 11시에 그때 당시에 개장을 했습니다. 또 폭락. 그렇게 하니 유럽도 오후에 그때 3시나 4시쯤에 아마 그 개장을 했을 건데 또 폭락. 그렇게 하다가 저녁에 미국 증시가 또 폭락. 제가 그때 기억이 나는 게 새벽에도 눈을 떠서 다우나 나스닥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새벽에도 가끔씩 확인을 하고, 확인을 하면 또 확 떨어져 있었거든요. 그러면 또 잠을 못 이루고 그런 게 계속 되풀이 됐습니다. 매일매일 그런 일과가 거의 한 1년간 되풀이 되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정말 힘들었죠. 그 시절에는 정말 악몽이었습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다 말아먹었습니다. 다 말아먹고 그때 7천만 원 정도 투자를 했다고 했는데 결국 제 스스로 이기지를 못해서 너무 힘들어서 남은 거라도 챙겨서 빼자, 또 다 잃어버릴 것 같아, 그렇게 해서 7천만 원 투자를 했는데 제가 기억이 나는 게 1600인가 1700 정도 환매를 받았던 걸로, 7천만 원 투자하고 다 날려먹었죠. 그래서 1600만 원, 1700만 원 정도 찾아서 어떻게 했냐? 홍콩을 갔습니다. 남들이 미쳤다고 했어요. 야, 그거라도 아껴서 써야지 무슨 또 홍콩을 가냐? 홍콩 갔습니다. 홍콩에 투자해서 다 말아먹었는데 내 피 같은 돈을 다 말아먹게 한 홍콩 사람들 얼굴 좀 보자. 그렇게 해서 홍콩 갔습니다. 홍콩 가면서 홍콩 증시가 완전 폭락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전부 우울할 거다 했는데 홍콩에 도착하니 사람들이 전부 다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냥 피눈물을 흘렸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비록 돈은 많이 잃었지만 이제 더 이상 주식을 안 봐도 된다. 이제 밤에 미국 주식도 안 봐도 된다.
주식 확인할 필요 없다. 주가지수 확인할 필요 없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굉장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마음의 평화가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때 제가 엄청나게 반성을 했습니다. 내 이렇게 4천만 원, 5천만 원을 잃었지만 내 인생에서 이 4천만 원, 5천만 원은 아무것도 아니다. 큰 돈도 아니다. 인생은 길다. 뼈저리게 나는 지금의 실패를 잊지 않겠다. 다시는 이런 실패를 되풀이지 않겠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반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왜 내가 실패했는지 분석을 했고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식으로 내가 불을 일으킬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내가 주식이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다. 어떤 식으로 주식이 올라갈 거다. 굉장히 공부하는 걸 소홀히 했고요. 공부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전략도 없었습니다. 내가 떨어지면 빼겠다든지 떨어지면 계속 떨어지는 만큼 더 넣겠다든지 어떻게 하겠다든지 그런 전략도 없었고요. 그냥 무작정 돈을 다 넣어버리고 어렵게 모았던 적금 다 해지해가지고 한 방에 다 넣어버리고 오르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전략이었죠. 전략도 아니었죠. 말 그대로 그냥 탐욕이었습니다. 나는 7천만 원, 6천만 원, 7천만 원을 펀드에 넣었으니 6억이 될 거다, 7억이 될 거다, 앞으로 10배가 오른다. 그런 아주 탐욕적인 마인드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한 건 그때 투자가 아니었어요. 두 번째 제가 굉장히 많이 느낀 게 전문가를 굉장히 경계하자. 나는 앞으로 전문가 말은 안 믿는다. 종합주가지수가 1900이 넘었을 때 그때 제가 펀드에다 몰빵을 했는데 전문가들이 뭐라고 했냐. 대세 상승장이 온다. 이제 시작이다. 코스피 2000에서 6000, 7000, 만까지도 올라간다. 그런 전망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건데 그런 전망을 굉장히 쏟아냈고요. 홍콩, 중국 증시, 올림픽 연다. 베이징 올림픽 한다. 그렇게 되면 중국이 다시 한 번 더 도약을 한다. 그러면 엄청난 상승이 온다. 그런 전망들만 굉장히 쏟아냈습니다. 그 말들을 굉장히 신뢰를 했고 그래서 저는 몰빵을 했습니다. 주식이 계속 떨어지자 코스피도 1000이 깨지고 2000이 넘었던 그 코스피가 순식간에 1000까지 깨지고 900까지 올 때 또 전문가들이 나와서 하는 말이 300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 제2의 IMF가 온다. 온갖 얘기들을 전부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문가들을 항상 경계를 하자. 그래도 꾸준히 계속 적립식으로 불입을 해서 시간이 지나서 결국 수익을 얻은 주위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예, 그분들은 소신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 우량주, 삼성전자와 같은 우량주, 그리고 장기적으로 투자하자. 결국 장기 투자가 답이다. 결론을 냈습니다. 최종 결론이죠. 주식 투자는 내 성격과 안 맞다. 저는 굉장히 성격이 조급하고 급하고 빠르고 막 그런 성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수시로 확인을 했고요. 주식 때문에 잠도 못 잘 정도로 굉장히 올인을 해버렸죠. 그래서 나는 주식하고는 안 맞구나. 그런 거를 느꼈습니다. 아무리 주식이 떨어져도 대담하게 떨어지니까 싸게 산다, 더 산다, 계속 넣겠다라고 해서 배 신경 안 쓰는 그런 분들도 많았거든요. 그런 분들이 주식하고 맞지 저하고는 주식하고 안 맞다. 그렇게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동산을 선택을 했습니다. 부동산은 시세가 시간마다 매일매일 변하지 않습니다. 부동산을 사놓고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이게 저하고 굉장히 잘 맞더라고요. 지금 가상화폐, 코인 투자해서 폭망하신 분들, 잃으신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저도 수천만 원을 잃어본 경험이 있어요. 제 기준에 보면 코인은 정말 위험하니 안 하시는 게 어떻겠냐라고 하는데 정말 코인을 하려면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코인은 잘 몰라서 코인별로 우량한 코인이 있고 잡주 같은 코인이 있고 그렇게 구분되는지 어떠는지 잘 모르겠지만 투자라는 게 종목이 있으면 나름 우량한 게 있고 미래 가치가 있는 게 있고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비록 잡주지만 잡코인이지만 이거 사면 폭등한다. 그런 도박은 하지 마시고 꾸준히 불입을 하든지 꾸준히 넣어서 장기 투자를 하시라. 그렇게 이거는 제가 코인을 잘 모르는 입장에서 건반진 조언일 수도 있지만 모든 투자가 다 그런 것 같아요. 너무 탐욕을 부리지 마라.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코인도 24시간 계속 시세가 변동하지 않습니까? 계속 시장이 돌아가거든요. 밤에도 확인하고 새벽에도 확인하고 아침에도 확인하고 24시간 계속 확인하면서 이것 때문에 내 생활에 지장이 있다. 그러면 코인하고 안 맞는 겁니다. 계속
계속 확인하고 떨어질까봐 걱정을 하고 새벽에도 일어나고 하면은 마인드가 흔들려 버리거든요. 컨트롤을 못 합니다. 그렇게 되면 계속 떨어질 때 팔고 오를 때 다시 사고 그런 게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본전 생각에 내가 꼭 본전이면 그만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에 계속 그 끈을 놓지 않으시는 분들, 제가 감히 말씀드리면 지금 남은 거라도 빼서 안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그 돈을 빼서 손해가 어떻든 지금 남은 돈이라도 빼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대출을 활용해서 부동산 한 채로 시작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또 부동산 업자 또 부동산 띄우려고 한다 하는데 제 채널을 쭉 보시면 알지만 저는 그런 건 절대 아니고요. 그냥 제 경험이 생각나서, 그리고 지금 코인 투자에 실패하신 분들 굉장히 절망적이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미래가 없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게 끝이 아니다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남은 걸 찾아서 대출, 자기가 직장을 다닌다, 이거는 직장을 다니고 고정적으로 어느 정도 수입이 있는 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분들 대출 받아서 투자든 실거주든 그 한 개 사셔서 원금하고 이자 갚으면서 잊어버리고 사는 게 지금 시점에서 굉장히 좋은 선택이라고 듭니다. 코인으로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생활하는 게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힘들어요. 부동산으로 한 채 사셔서 시작하시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어떻게 됐냐, 제가 몇백만 원, 1700만 원, 600만 원을 한매를 받아서 몇백만 원으로 홍콩 갔다 와서 그때 당시에 그렇게 한매를 받아서 한 7, 8개월 정도 또 돈을 또 모아서 한 3천만 원 정도 만들었습니다. 3천만 원 정도 만들어서 전세 대출 5천만 원 받아서 8천만 원으로, 그때 당시에 전세가 7,500만 원짜리 전세인가, 그걸로 이제 신혼을 2009년도 그때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고요. 그때부터 시작을 하면서 그 다음에 2011년도에 제가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구소롯데 한 개 사면서 부동산을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굉장히 힘든 게, 내가 코인으로 잃어서 힘들지만 또 힘든 게 뭐냐면, 남들이 코인 투자해서 몇 억을 벌었니, 부동산 투자해서 뭐 얼마를 벌었니, 그런 말을 들으면 굉장히 마음이 힘듭니다. 아, 내가 진짜 거지가 된 것 같고 내만 돈이 없는 것 같고 정말 힘들거든요. 그런데 그러는 거 절대 부러워하면 안 됩니다. 주위에 정말 어려운 분들, 실패하신 분들 굉장히 많아요. 코인 투자를 한다 치면 10명 중에 70%, 80%가 다 실패를 해요. 아주 극소수의 사람만 진짜 성공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들만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들 말만 듣는 거예요. 주위에 실패를 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실패를 했다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많이 벌었다고 절대 부러워하지 말자. 예, 그래서 남들이 많이 벌었으니까 나도 빨리 돈을 벌고 싶다 해서 진짜 위험한 거, 잡코인 뭐 그런 거에 그런 대박을 쫓아서 계속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제가 항상 오늘의 결론이 투자를 하시라, 그 탐욕으로 투기를 하지 마시라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손해보지 않는 투자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우리 그 WD 채널을 쭉 보신 분들은 우리 부동산 투자를 하는 방향은 대충 아실 거예요. 굉장히 위험성이 크고 폭등할 수 있는 그런 부동산보다 입지가 굉장히 좋고 확 폭등은 안 할지언정 절대 안 떨어지는 굉장히 안전한 그런 투자처나 그런 투자 방향을 저희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확 오를 수 있는 것보다 조금 시간을 가지고 조금씩 꾸준하게 오를 수 있는, 대신 절대 떨어지지도 않는 그런 안전한 투자를 하자. 그게 결론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출 받아서 대출을 활용해서 투자를 하자, 부동산 한 개를 사자라고 말씀드린 게, 예를 들어서 한 5억 정도 대출을 받는다. 그러면 원금하고 이자하고 한 달에 갚아야 될 게 각자 이자가 다 다르지만, 만약에 내가 직장 생활을 한다, 뭐 어느 정도 내 신용이 있다라고 했을 때 한 200 정도, 200만 원 정도, 200만 원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 아마 그 원금하고 이자를 한 200만 원 선에서 납부를 해야 될 거예요.
만약에 내가 월급이 뭐 400만 원을 받는다. 맞벌이라서 뭐 500, 600 받는다 하면 200을 저축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30년 동안 계속 납입을 하는 거거든요. 계속 200 정도 저축한다 생각하고 조금 아끼면서 힘들게 그렇게 살아도 견디다 보면 결국 몇 년 뒤에 웃을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운이 좋으면 금방 오를 수도 있지만 잊어버리고 그 시세라는 걸 내가 잊어버리고 코인도 잊어버리고 이자 원금 갚으면서 조금 힘들지만 결국 웃을 날이 올 거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코인 투자했는데 다 날렸다. 실패했다. 내 진짜 내 월급 탄 거 대출 땡겨서 신용으로 다 땡겨서 다시 코인에 몰빵해서 내 이거 꼭 회복할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 그 고통을 계속 하는 것보다 그냥 다 정리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뭐 절대 이렇게 하란 말은 아닙니다. 이렇게 하란 말은 아니고 제가 그런 경험을 했고 저는 주식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내 성격하고 안 맞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다 빠져나왔고 그리고 부동산을 하다 보니 신경 안 써도 되고 매일매일 시세가 변하는 게 아니라서 비록 하락장이 오고 순간적으로 시장이 급속 냉각이 돼도 결국 아파트는 오른다. 실물이고 자산이기 때문에 결국 아파트는 오른다. 내가 투자한 아파트가 입지 좋은 아파트다. 뭐 그런 믿음만 있으면 결국 오르는 게 부동산이기 때문에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게 더 좋지 않냐. 그걸 말씀드립니다. 예. 오늘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제가 뭐 쭉 거창하게 이야기를 했지만 뭐 아는 사람들이랑 흔히 나눌 수 있는 대화거든요. 특별한 지식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한번 공유를 한번 해보았고요. 뭐 이런 컨텐츠도 마음에 들면 앞으로 조금씩 해서 이런 내용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양질의 컨텐츠를 제공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시죠? 예, 구독해 주시고 그리고 따봉 이거 좋아요 한번 살짝 누질러 주시고요. 항상 저희 WD PD 채널을 굉장히 아껴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그렇게 찾아뵙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안녕.